그러니까 집단 무의식들이 이렇게 막 내 자신을 휘두르고 그 휘두름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익숙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는 과학과 이성과 논리에 의해서 시험 보고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살다가 40대가 돼서 이제 이런 세계들이 아니라 이런 전혀 접촉해 본 적이 없는 세계들이 마구마구 밀려올 때 사람들은 이제 그것들을 찾아가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때가 언제냐면 중년이라는 거예요. 진짜 자기를 찾아가는데. 그래서 그때 뒤집혀요, 사람들이. 그래서 뒤집히면서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많고요. 그때 뒤집히면서 너무나 페르소나의 껍데기를 많이 쓰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그것들이 막 또 무너져요. 그래서 혼란이 와요. 그러면서 이제 막 정신병이 생기기도 하고요.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또 무슨 일이 이렇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40대에 또 상담실을 찾는 분이 꽤 많아요. 상담을 받고. 어떤 여자분이 오셨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 여자분이었어요. 근데 여자분이었는데 딱 찾아왔는데요. 얼굴이 그냥 인간의 얼굴이 아니에요. 얼굴이 아니라 이게 그냥 그 뼈만 남은 얼굴 있죠.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몇 달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을 우리는 이제 상담을 할 때 빨리 약을 먹어야 될까? 아니면 상담을 해야 될까? 이런 거 구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그닥 약은 안 먹어도 되는데 증상은 너무나 극심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야기인 즉슨 외동딸인 거예요. 외동딸이고, 이제 홀어머니의 외동딸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고생하면서 어머니가 자기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키우니까 이분은 이제 자기스럽게 자라기보다는 어머니가 원하는 딸로 자란 거예요. 이분이 40대 중반 정도 되셨는데, 그래서 잘했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한테 잘했고, 또 직장 생활도 잘하고, 모범적인 어떤 그런 중년으로서 지금 이제 자란 거죠. 근데 증상이 언제 촉발이 됐냐면, 치과에 가서 이를 치료하는데 이 아말감 같은 거 씌우기 전에 의치 같은 거 해놓잖아요. 이렇게 씌웠어요. 치료 과정에서. 근데 그때 든 느낌이 뭐냐면 답답하다는 느낌이었대요. 네, 답답하다. 이게 올라온 거예요. 그게 건드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답답하다. 이게 막, 이 답답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올라오는데 어느 정도 올라오냐면 직장에서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다가 그게 올라오잖아요. 견딜 수가 없어요. 뛰쳐나가고. 밤이면 답답해서 잠이 안 오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잠도 못 자지, 직장에 가면 집중도 안 되지. 그러다가 막 뛰쳐나가지.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의 몰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이렇게 쭉 상담을 하면서 이분은 두 가지가 겹친 거예요. 중년의 위기하고 정말 페르소나를 쓰고 살았던 자기의 삶이 겹쳐져서 이분에게 이제 나타났다고 제가 진단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이제 답답하다 속에 포함된 게 뭐냐면 진짜 사랑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랑했던 사람과 결혼하면 자기 어머니를 책임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진짜 사랑했던 사람을 버렸어요. 그리고 그거는 자기가 묻었어. 그리고 진짜 자기가 원했던 직업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버렸어. 왜?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정성 있고 부모가 원하고 잘 산다는 쪽을 안정감 있게 택해서 온 결과 뭐가 소외됐어요? 진짜 자기스럽고 자기가 살고 싶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걸 다 소외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뭐냐면 착한 딸, 좋은 아내, 좋은 직장인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그 공허감들이 하나의 어떤 자극에 의해서 확 몰려오면서 다 뒤집힌 거예요. 네. 중년이라는 그 뒤집히는 시기에 만나가지고. 와, 좀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그 어렸을 때 자기가 그 포기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이제 다 이제 그 속에 억압되어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올리고 막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이분이 불면증을 빠른 속도로 벗어나고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제 엄마하고 대화를 시작했어요. 엄마. 그래서 엄마를 몇십 년 동안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엄마 동네에서. 이사도 안 가고. 엄마가 좋아하니까. 결혼해서 살면서도. 그러면서 이제 엄마한테 처음으로 대화를 시작했어요. 엄마, 실은 나 이랬어. 그리고 엄마, 난 이걸 좋아해. 그리고 엄마, 난 이걸 싫어해. 이런 대화를 시켰어요. 잘 못해요.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증상을 벗어나고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추구하는 것들을 조금씩 배우면서 이제 치료가 돼서 종교를 했던 그런 내담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은 정말 자기의 어떤 페르소나에 심취돼서 살면서 그렇게 되면 제가 뭐라 그랬냐면 섀도우의 그 힘이 강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이 중년의 위기와 겹쳐서 이것들이 이제 치고 올라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여러분 무의식이 한번 뒤집어지잖아요. 여러분 감당 못해요. 네. 그러니까 융이 볼 때 이 사람은 분열된 인간인 거예요. 분열된 인간. 네. 자기 속에 자기가 소외된 인간. 그리고 자기가 진짜 뭘 원하는지도 잘 모르고, 네. 그걸 살려내지도 못하고, 그저 환경이 원하는 인간. 네. 세상이 그렇다고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극단적인 어떤 병리가 나타난 경우거든요. 여러분은 그 정도까지 아닐지 모르겠어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안에도 통합해야 될 부분은 많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도 내가 누구인지를 좀 생각해보고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나. 여러분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 중년의 위기를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알아가는 정말 나를 인식해보자는 어떤 욕구가 있어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참 잘하셨어요. 참 잘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막 이렇게. 어떻게 그런 생각. 정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은요,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 싶고, 자기 자신을 인식해야만 돼요. 근데, 실은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회도 별로 없고, 그리고 그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누가 그런 거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 있었어요? 여러분 주위에? 뭐, 중요한 거는 뭐예요? 살림 잘하고, 애 잘 키우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맛있는 반찬 잘 만들어서 짓고, 뭐, 사업하면 사업 잘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맨날 생각하고 살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융은 개성화 과정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자,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제 0세부터 40세까지는 이제 중년이죠. 뭐 40세가 아니라 요즘은 중년이 언제냐고 하면 좀 뭐해요 지금. 심리학을 다시 써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삶이 인생이 너무 길어졌어요. 예, 여러분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네? 아니 솔직하게 여러분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살아요. 재수가 좋으면 한 100살 이 언저리에서 죽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럼 앞으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세미나 이런 데 가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정말 공부는 하고 싶은데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살아야 될 날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주제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네, 정말 큰 문제예요. 큰 문제. 한 40년을 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렇잖아요. 이제 중년이 언젠가 이제 중년의 개념들도요 다시 정립이 돼야 돼요. 지금 중년이 30대 후반부터 60대까지도 중년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지금 60대는요 그냥 창창한 청년이에요. 청년. 네, 70대에 돌아가시면 섭섭해요. 그죠? 네. 지금 사신 분들이 다 80대 후반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40년 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살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 네. 그래서 이제 대학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학이 망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왜냐하면 아이들이 없어지잖아요. 대학생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몇 년 후가 되면 지금도 지방대는요 정문이 안 차요. 근데요 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인생이 너무 길어지니까 중년이 돼서 다 어디로 와요? 학교로 와요. 근데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중에서 학습이라는 게 뭐 상담이 됐든 뭐가 됐든 굉장히 좋은 그 중년의 어떤
중년을 다시 생각하고 인생을 다시 학습하는 데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요, 지금요, 학교마다 막 이 중년을 향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는 학교는 이제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과 어떤 학점 은행제와 많이 도입을 해가지고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죠. 자, 중년이 되면 일단 흔들림이 온다는 거예요. 지각의 흔들림. 그러니까 그러면 이때 예를 들어서 이때 이제 자기의 심리적인 취약한 부분들이 다 올라와요. 다. 그러니까 약간 정신적으로 이렇게 힘든 우울감이 있었는데 우울증으로 번지지 않았는데 이 중년에 막 흔들리면 그게 다 우울증이 돼서 올라온다든지, 아까 그분처럼 막 공황증이죠. 그게 막 가슴 뛰고 이런 게 이제 중년의 흔들림 속에서 자기가 아닌 것들과 자기와 막 분열이 일어나면서 막 흔들리고, 근데 이때가 이제 그런 흔들림이 오죠. 그러면 이 흔들림 속에서 이제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자기를 인식하는 거예요. 자기를 인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그때 그 중년의 여자분하고 작업했던 건 뭐냐면, 자, 내가 답답하다. 진짜 그 답답한 감정을 느껴보는 거죠. 내가 뭘 그렇게 답답해 하나. 이 답답한 감정 속에 뭐가 들었나. 떠오르는 사건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이제 끌어오는 거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막 이 고구마를 캐면 고구마가 막 줄렁줄렁 해서 이게 밭에서 나오듯이 이 사람의 답답함을 저장했던, 자기로부터 분리되고 자기스럽지 않고 힘들었던 그 과거들이 막 줄줄줄줄 다 올라와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는 그냥 잘 사는 줄 알고 있었는데 자기 안에 이런 답답함이 그렇게도 크게 이렇게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기를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흔들림 속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나를 만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서 지금 여러분을 조금씩 만나죠. 그쵸? 아, 어렴풋했던 그것이 바로 이 말이었구나. 이런 거 만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강의를 개설한 거예요. 자기를 만나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이런 심리학적인 이론들이 그런 틀을 자꾸 제공하고 여러분의 어떤 의식 속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들이 아하 하는 경험들을 여러분에게 주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그 자신들을 이해하는 거죠. 나는 왜 그래? 맨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 네가 그래서 짜증났구나. 그래서 그거 할 때마다 네가 이렇게 했구나.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좋은 엄마 노릇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쁜 엄마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엄마는요, 애들이 분노하잖아요. 그러면 빨리 얘가 왜 분노하는지를 얼른 알아내기를 원해요. 좋은 엄마들은. 그래서 아, 얘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뭔가 화나는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좀 나쁜 엄마는 화내지 마. 네가 뭘 잘했다고 화를 내? 화를 안 내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화를 안 내기는 다 내는 기능이 있는데 이유가 있으니까 화를 내지. 그런데 여러분은 남들한테는 혹시 다정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화가 났니? 이렇게. 자기한테는 어떻게 말하냔 말이에요. 왜 화를 내고 난리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좀 게으르면 얘가 왜 이렇게 게으르지? 왜 이렇게 마음 먹은 대로 하지를 못할까? 하고 바라봐주지 않고 너는 게을러 원래. 넌 게으른 인간이야. 너는 뼛속부터 게으르고 게으른 족속이야. 에? 그러니까 너는 문제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 인식을 넓히고 그 속에서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게 무엇 때문인지, 그 속에 있는 욕구는 무엇인지, 그것이 나에게 뭘 말해주고 싶은 건지. 여러분, 고통은 축복이래요. 의사들이. 왜? 고통을 느껴야 치료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증상이라는 게 다 그 끝에 가보면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암이 왜 무서워요? 고통이 없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증상이 없이 혼자 자라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불편하고 화나고 힘들고 이런 것들은 다 찾아가 보면 뜻이 있어요. 성경에만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고통과 짜증과 분노와 게으름과 이런 모든 것의 속에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하, 그래서 내가 이런 성격이 있구나. 아, 내 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래, 맞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해가 돼. 너가 지금 이렇게 화내면 안 되지만 화내고 있는 너가 이해가 돼. 이런 걸 수용이라고 해요. 수용. 네가 잠을 못 자는구나. 그러면 너는 정말 성질이 더러워서 잠을 못 자. 왜 너는 그렇게 나쁜 것만 모였니? 가 아니라 너가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구나. 네가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웠구나.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잠을 못 자는 거구나. 이게 수용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표현하는 거죠. 엄마, 내가 있잖아. 보니까 내가 이런 걸 좋아해. 실은 나 그때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해서 난 그거 못했어. 그리고 나는 지금 하고 싶어. 그리고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표현을 한다고 해서 그걸 다 성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표현한다는 건 참 중요해요. 예.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응?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데 실은 그 마음속에는 난 당신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당신한테 사랑받고 싶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자기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길길이 날뛰고 짜증을 내는데 도대체 이게 왜 그렇게 짜증내고 화를 내는지 자기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그러니까 맨날 싸우기만 해. 이런 게 자기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짜 난 내가 좋아하는 게 좀 남편하고 다정히 앉아서 이야기하고 좀 산책하고 당신 내 말을 들어주는 거를 내가 정말로 원하는구나. 이거 인식을 해야 말을 하지. 그러고 나서 말을 해요. 내가 있잖아. 내가 보니까 이래서 화가 났나 봐. 내가 이래서 짜증이 났나 봐. 그래서 내가 이걸 원하는 것 같아. 당신이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해주고 안 해주고는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표출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표출을 하면서 나를 수용하고 나를 표출하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짜증을 100번 내보고 신경질을 막 불같이 낸다고 해서 자신이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건 퍼즐이야. 도대체 이게 뭘 원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자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알아요. 알게 돼요. 내가 뭘 원하는지 다른 사람이 알게 돼. 그러면 이렇게 자기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수용력이 굉장히 넓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모르고 짜증 막 100% 짜증 내면 실상 이 사람이 왜 짜증 났는지 생각하기도 싫어요. 짜증쟁이. 니는 성격이 그래. 그리고 해주기도 싫어. 그렇잖아요. 아유 또 저래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정말 포착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들은요 달아나지 않아요. 많은 부분들이. 그래도 안 해주는 사람도 많죠. 그러나 어쨌든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이렇게 표출하고 표현하게 됐을 때 얻어낼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진단 말이에요. 확률적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해나가고 나를 생각해내고 내 감각들을 느껴보고 이런 것이 우리가 무슨 과정이냐면요. 주의 음성 듣기예요. 그런 게. 우리 하나님 음성 듣기 막 훈련하잖아요. 그 어떻게 들어요, 그거를? 귀로? 아니잖아. 마음으로 듣잖아요, 마음으로. 우리 마음으로 깊이 들어가서 듣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으로 깊이 들어가 봐야 돼요. 나에게 어떤 열망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 사람이 만일에 미술가로서 미술의 재능을 꽃피워서 살 사람 같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제가 그 신상원 집사님 있죠? 신상원 집사. 그 낮은 울타리 만드신 분, 그분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기가 영화 보는 걸 너무 좋아했대요. 하여튼 영화관에 영화가 걸리면 그걸 봐야 된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어린아이 때부터 기독교인인데 여러분 기독교인 학생회 잘 나가고 이렇게 기독교 신앙이 좋은 애가 영화관에 영화만 걸리면 뽀로로 가야 돼. 여러분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이 애는 미치겠는 거예요. 맨날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영화 안 보게 해주라고. 근데 영화만 걸리면 어때요? 가서 보고 있어. 네. 그냥 좋은 영화만 보는 거 아니야. 에마 부인 막 이런 것도 다 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나는 이렇게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난 왜 이렇게 이런 영화들을 맨날 가서 볼까? 그것도 학생이. 응? 없는 돈에도 다 영화를 다 보는 거야. 응? 그래서 그 사람이 뭐가 됐어요? 문화사역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때 에마 부인을 보고 뽕을 보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거야. 그럼 자기는 막 그게 하고 싶은 거죠. 예.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게 거룩하고 이게 좋은 거라서 다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뭐 세상적인 것이고 안 좋은 거니까 안 해야 되는 거고, 이건 내 생각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 90년대 했던 것 같아. 독보적인 존재였어요. 왜? 기독교인 중에 문화에 대해서 관련된 사람이 적어요. 왜? 팝송을 들어, 영화를 봐. 뭐 관심 있어, 뭐 관심 있어. 그러니까 이제 문화가 우리를 점령할 때 우리는 아무 방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쓰시려고 이 사람에게 끊임없이 영화 보고 싶은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갈등을 하면서도 그 영화를 보면서 자기 사명을 완수했잖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어떤 것도 주의해서 봐야 돼요. 그게 뭔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가 아니라 좀 더 수용적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내가 좀 실수하면 하나님 기다려 주시지. 그거 조금 실수하면 그냥 매를 들고 서 있다가 탁 치면 너! 막 이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쵸? 좀 멀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도 그건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더듬어 가면서 내 삶이 무엇일까? 내 삶에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좀 이렇게 가면 좋잖아요. 그죠? 제가 상담을 시작했을 때 한 거의 20년이 돼가는데 그때는 상담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상담을 전공하는 사람도 내 주위에 없었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우리를 가르치셨던 그 은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상담을 해서 직업을 삼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마라. 그냥 봉사하는 차원에서 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정말 봉사하는 차원에서 저는 시작했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후에 무엇이 있을지. 근데 그냥 저한테 맞고 좋아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직업도 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직업들이 지금 엄청나게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시대에, 이때에 쓰시려고 여러분 앞에 뭘 준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속에서 찾아내야 된다. 융의 이론에 따르면. 자, 융의 이론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어떤가. 이제 이런 의문점은 줘요. 이 사람이 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영혼이 중요하다. 영혼과 접촉돼야 된다. 그건 굉장히 기독교에서도 맞는 말이죠.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런 것은 시사점을 주지만 이 사람 기독교인인가? 큰 의문점이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뭐 십자가라든지 뭐 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어떤 것들을 제시하지는 않았어요. 심지어는 이 사람이 이렇게 제시하고 영적으로 탐구했던 것들이 어떤 느낌까지 주냐면 그런 다원주의적인 종교들 있죠. 그런 의미까지 주는 게 많아요. 그 어떤 부분은 또 약간 너무 영적으로 이렇게 막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성령이 없이 어떤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요즘 그 뉴에이지 사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발달될 가능성도 높아요. 융의 사상이. 그러나 어쨌든 융은요, 그 영에 대해서 고민하고 영적인 부분에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과 심리적인 접촉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네. 자, 우리 이 시간 융 참 재밌죠? 그쵸? 네. 고민했던 얼마나 고민하고 방황했어요. 융의 여린 시절 이야기를 적힌 책들을 보면 이 조그만 아이가 정말 그 환상과 어떤 혼자 투쟁하고 그 속에서 뭔가를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자기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막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어떤 나무 연필을 깎아가지고 그거를 쥐고 있으면서 자기 두려움을 막 이기려고 노력도 해보고 또 생각을 바꾸기도 해보고 또는 중년에 이르러서는 거의 미쳤다고 할 지경까지 심리적인 탐험을 계속해서 그런 걸 끌어냈다는 것은 참 대단하지 않아요? 인간의 어떤 부분에서, 그죠? 예. 어쨌든 융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탐험하고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실은 불안이라는 요소를 동반해요. 그냥 이대로 살면 되는데 뭔가 내 인생에 어떤 것들을 조금 더 바라보고 이게 맞는가?
내가 정말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지? 이런 걸 바라보면 그 속에 괴물이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해요. 그러나 좀 더 용기 있고 좀 담대하게 좀 하나님을 의지하고 좀 더 좀 들어가 보고 내가 생각해 보고 내가 왜 그럴까 이런 데 대한 수용력을 기르고 정말 나스럽게 살아가는데 좀 노력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